ABAC의 길이 같은 이등변이고 그림이 좀 큽시다. 그림이 너무 조그만데. BD와 CE 길이도 같대요. 지금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E와 CF의 길이도 같고.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죠? 딱 봐도 합동처럼 보이죠? 무슨 합동률을 봐야 되는데 이쪽 변의 길이와 이쪽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S 하나 같고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두 변 사이에 끼어 있는 각 B랑 여기 있는 각 C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두 밑각이 서로 같겠죠. 그래서 두 삼각형 D, B, E랑 삼각형 위치대로 본다면 E, C, F가 합동이고 합동 조건은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 SAS 합동이 성립하죠. 그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DF 여기 이 각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 각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이 각을 X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윗각이 30이면 나머지 각의 합이 150이 돼야 되죠. 근데 각 B랑 각 C는 같은 각이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150이 되려면 각각 몇 도가 돼야 되죠? 75도, 이 각이 75도가 돼야 돼요. 그럼 남아있는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합시다. 이 각의 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A와 B를 더하면 몇 도가 되죠? 105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A와 B를 더해서 105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신 바와 같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보니까 각 D랑 같은 각이 각 E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똑같은 각인 A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쪽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개 각을 합치면 X 더하기 A 더하기 B 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80도가 돼야 되죠? 근데 위에서 보면 A 더하기 D가 105도인 걸 알았으니까 X는 몇 도예요? 75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75도가 정답입니다. 두 삼각형 ABC와 DEF를 각각 두 삼각형으로 잘라 보기의 삼각형에 꼭 맞게 붙이려고 한다. 알맞은 짝을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삼각형 ABC, DEF에 DF를 각각 두 삼각형으로 쪼개요. 근데 이게 어떻게 쪼개지는 거냐면 여기 80이면 나머지가 이게 140이죠. 100이죠. 근데 얘가 50이면 여기가 당연히 50도가 되네요. 그럼 이건 이등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등변 삼각형. 여기는 정삼각형이고. 이해됐죠? 두 삼각형에 각각 잘라서 보기에는 삼각형에 꼭 맞게 붙이려고 해. 알맞은 짝을 구하시오. 여기는 이렇게 자르게 되면 한쪽의 삼각형의 각도가 40, 50, 90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이 모양을 이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40, 50, 90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BH라고 할까요? 이 BH가 이리 가도록 두 삼각형을 BH와 CH 여기가 이리 가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놓게 되면 1번은 디귿을 짝 지어준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번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 변길이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여기를 똑같이 H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길이도 2가 돼서 이렇게 두 삼각형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얘가 EH인 동시에 그다음에 FH가 되도록. 그럼 이 변길이 4, 이 변길이 2, 이 변길이 4, 이 변길이 2 이렇게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DH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DH나 아니 이쪽에 있는 DH의 길이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 2번은 리을과 짝지어지고 1번은 디귿과 짝지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점 M은 BC의 중점이고 두 점 BC에서 직선 AM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DE라고 했을 때 AM은 9, 그 다음에 EC가 5, ME의 길이가 3, ABD의 넓이를 구하는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지금 넓이, 색칠한 부분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죠? 합동. 이것도 합동이죠. 이건 무슨 합동이라고 해야 돼요? ASA. ASA. 보세요. 이변 길이 서로 같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막곡지각이고 이건 90도죠? 얘도 90도예요. 그럼 남아있는 이 각을 점이라 한다면 얘도 당연히 점이 되겠죠. 삼각형 세 각 중에 두 각이 막곡지각과 90도로 같아졌으면 나머지 한 각도 당연히 같아질 테니까. 그럼 한 변과 양쪽 끝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네요. 그럼 이쪽의 길이가 5란 뜻은 여기에 대응변인 아무래도 여기가 되겠죠. 이 변이 5가 될 테고 이쪽이 3이 된다 뜻은 이쪽도 합동인 도형의 대응변, 이쪽도 3이 되겠네요. 그럼 색칠한 삼각형은 이렇게 돼 있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이걸로 만약 본다면 9 더하기 3, 12 곱하기 높이는 이제 수직으로 만난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5. 약분하면 6이 남고 5, 6, 30 이렇게 답이 됩니다. 자, 27쪽에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의 외심과 내심이 일치할 때 각X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가 X죠. 근데 이게 외심과 내심이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각 A의 크기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첫 번째, 외심일 때는 저기는 O를 외심으로 본다면 삼각형 각 X의 크기는 저 A의 몇 배가 되죠? 2배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이게 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저 각 X의 크기는 90 플러스 윗각의 반 이런 느낌이었죠. 외심일 때는 이게 각 X의 크기가 되고 내심일 땐 얘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내심 외심 동일하다는 얘기는 각 X의 크기는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결론 이 각과 외심일 때의 각과 내심일 때의 각은 같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2A 90 플러스 2분의 1A 양변에 2를 곱하면 4A 180A 넘기면 3A 180 따라서 A는 60도 됐나요? 그 삼각형에 이것도 좀 알아두실 분 있는 게 삼각형에 어떤 삼각형이 내심과 외심이 일치하는 경우는 보통 이 삼각이 어떤 삼각형이냐면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일 때는 내심, 외심이 일치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저 A의 크기는 정삼각형의 한 4가 크기니까 당연히 60도겠지라는 거를 금방 또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B가 90, 그다음에 직각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A일 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B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접원 반지름과 외접원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내접원을 먼저 그려볼게요. 내접원은 이렇게 대략 그림상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럼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그으면 내접원의 반지름이 나오죠.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 얘를 스몰 r이라고 합시다. 괜찮나요? 두 번째는 내접원의 반지름부터 먼저 구해보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도록 할게요. 내접원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게 수직인 직각삼각형이라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저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곱하기 높이를 5로 봐도 되죠. 근데 내접원의 반지름을 끼고 있을 때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 반지름 r 곱하기 세변 길이의 합 5 플러스 12 플러스 13 공식 있었죠. 내접원의 반지름 이용하는 공식. 그리고 여기 2분의 1과 여기 있는 2분의 1을 지우시고 이거 다 합치면 30r 이걸 곱하면 60 60은 30r 따라서 r 값은 2 그러니까 내접원 반지름은 2 따라서 내접원 반지름을 지금 책에서는 B라고 했으니까 B 값은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외접원을 그려봅시다.
삼각형 세 꼭지점을 둘러싸는 이러한 원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는 삼각형 빗변의 중점에 놓인다라고 배웠죠. 됐나요? 그럼 이 외접원의 중심인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가 같죠. 그럼 외접원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라지 R은 13의 절반값이겠죠. 이거는 쉽네요. 나와 이렇게 빗변의 길이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A 값은 2분의 13이 된다. 따라서 2A 마이너스 B 값을 계산한 뜻은 2 곱하기 2분의 13 마이너스 2. 13 마이너스 2, 11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번외풀인데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 잘 보세요. 빨간색에 저 내접원 반지름 구할 때 이게 직각삼각형일 때는 저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풀었던 게 가장 일반적인 풀입니다. 근데 이제 번외풀이 이러한 풀이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직각일 때는 이런 풀이도 꽤 도움이 돼요. 수직이 되고 여기 내접원의 중심이 있을 테고 여기가 반지름, 얘가 반지름인데 이렇게 그으면 이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죠? 이게 정사각형이 돼요. 그럼 얘가 R이고 얘가 R이면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남냐면 5-R이 남죠. 여기는 얼마가 남냐면 12-R이 남아요.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가 5-R이면 이쪽 접점까지 길이도 5-R이 되겠죠. 원 밖에 있는 C라는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가 12-R이면 이쪽 접점까지 길이도 12-R이에요. 따라서 선분 AC의 길이란 빗변 길이는 5-R에다가 12-R을 더한 길이인 13과 같고 합치면 17-2R의 값이 13이므로 2R의 값은 4가 남고 따라서 할 값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더하는 것도 있거든요. 추가로 하는 게 뭐냐면 R 구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건 R 값이었죠. 근데 R이 삼각형 세변 중에서 R이 5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 R이 12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R 값을 구할 때는 포함되어 있는 양변 길이를 구한 다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길이인 13을 빼고 이걸 2로 놔두게 되면 정확히 답이 똑같이 2가 나와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나온 공식이냐면 이 공식 있죠. 지금 설명했던 이 내용. 이 내용을 그냥 축약해서 공식화한 건데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몰라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몰라도 아까 말한 내접원의 반지름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를 가지고 저 R값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알아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이제 수능 문제 풀 때나 모의고사처럼 복잡한 문제 풀 때 이 변 길이가 단순히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지만 상강함수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한 식을 통해서 변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원풀이대로 풀다 보면 식이 매우 지저분하고 매우 길어지고 계산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이걸 알면 한 방에 딱 저 값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모른다고 해서 안 풀리는 건 아니지만 알아두면 확실히 어느 순간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값 더한다는 빗변 빼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왕 설명한 김에 간단하게 여기다가 개념을 써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책에 써놓으시고 나중에 점 낼 때 이게 직각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점원이 있다고 치고 이 변의 길이가 A고 이 변의 길이가 B고 이 변의 길이를 C 삼각형 세 변 길이를 쓴 겁니다. 근데 만약 문제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이 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접점까지 한 변의 길이, 얘를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만 x인 게 아니고 여기도 x가 되죠.
한 점에서 다른 쪽 접점까지 길이도 그 길이가 서로 같다고 이었으니까 이것도 x가 돼요. 지금처럼 세 변 중에 어느 한쪽에 포함된 x의 변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x를 구하는 공식이 x를 직접 세 변 중에서 x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포함하고 있는 b라는 변과 c라는 변, 그 두 개 변은 더해주고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인 a를 뺀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 네, 가볍게 이 x를 구할 수 있는 네, 표현이 나타나죠. 그럼 좀 쉽게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계산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은 이게 왜 내접원 반지름이냐면 이게 직각이다 보니까 저 안에서 내접원 반지름이 삼각형 변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푼 거고 이건 직각이 아니고도 늘 쓸 수 있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많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 연습 문제 풀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설명이 필요한 내용인데 AB랑 AC가 같은 이등변이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내심이 여기 찍혀 있죠. I라고. 그리고 그 내심을 지나는 선분 D랑 선분 BC가 서로 평행할 때 삼각형 ADE,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에요.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26일 때 AB의 길이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AB 길이가 아까 말한 대로 뭐랑 같으냐면 AC의 길이와 같죠? 이등변이라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 뭐부터 하시냐면요. 여기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죠? 평행하다면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내심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내심을 찍는 방식이 뭐였냐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혹은 세 개의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인 동시에 두 개의 각을 이등분해서 만나는 점도 어차피 내심이죠. 그럼 여기는 선분이 그어졌다는 얘기는 이 각 B를 지금 이등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를 스몰 b, 여기 스몰 b로 써봅시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I 쪽으로, 내심 쪽으로 선이 그어졌다는 얘기는 이 각 C를 여기 있는 이 선분이 이등분한다 뜻이니까 여기를 스몰 c라고 넣어봅시다. 자, 그리고는 뭐 보셔야 되냐면 이 선분과 이 선분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Z자 모양으로 뭐가 성립하죠? 엇각이 성립하죠. 그럼 이게 B면 이거 여기도 B가 만들어지고 그럼에 따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이등변? 이등변이 됩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 있는 이 삼각형도 똑같이 이등변이 성립하겠죠. 물론 여기는 각 B로 이등변, 여기는 각 C로 이등변이 되는 형태일 겁니다. 이렇게. 자,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 길이와 다시 이 길이가 같아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변기를 잡을 때 A와 D 사이 길이를 내가 1번으로 두고 B와 D 사이 길이를 2번으로 뒀는데 이 2번 길이는 다시 이쪽 길이와 서로 같아지죠. A와 E의 길이를 내가 3번으로 뒀을 때 E와 C의 길이를 4번으로 둔다면 이 4번 길이는 여기로 바뀌죠. 따라서 삼각형 ADE의 둘레를 구하라면 1번, 2번, 3번, 4번의 길이를 더한 거와 같죠. 근데 1번, 2번, 3번 길이를 더했다는 얘기는 1번, 2번을 더하게 되면 선분 AB 길이가 나오고 3번, 4번을 더하게 되면 선분 AC 길이가 나오죠. 그들이 합과 같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위에 보면 AB와 AC 길이는 서로 같은 길이니까 똑같은 변을 두 번 더했다는 얘기는 AB 길이 하나에 두 배 한 거와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얘랑 얘랑 같은 길이잖아요. 그럼 AC를 AB로 바꿔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AB가 두 번 더 셈 됐으니까 2AB라고 보면 되고 삼각형 둘레 길이가 얼마였죠? 26이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3번 AB의 길이는 13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아까 이었어요. 따라서 여기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이 삼각형의 평행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저 삼각형의 둘레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선분 AB 길이와 선분 AC를 길이를 더한 길이와 같다. 다만 이 문제는 AB와 AC가 문제 조건에 AB와 AC가 같다는 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줄여서 쓸 수 있었던 뿐이지 실제로는 개념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형 둘레는 양변 길이 합 AB 더하기 AC 길이와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7쪽에 13번
이것도 교과서에 꽤 많은 문제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인 직각삼각형에 저기는 각의 1을 2등분해서 내려와서 만나는 점을 D라고 불렀고 BD 길이 4, AC 길이 15일 때 이 삼각형,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2분의 1 필요하고요. 밑변의 길이가 필요하고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그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인 높이가 필요하죠. 2분의 1. 그럼 여기 밑변을 뭘로 잡을까요? 그러면 선분 AC로 밑변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변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럼 높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 D에서 그 밑변 AC까지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길이, 여기를 H로 한다면 이제 DH의 길이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보조선을 그어줘야 돼요.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다 보니까 안 그어져 있는 선을 그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긋고 나서 보니까 이거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얘랑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무슨 관계죠? 합동이에요. 이게 무슨 합동인데 얘는? 두 삼각형이 직각을 끼고 있고 그 직각에 바라보는 빗변 길이를 둘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길이일 테고 나머지 한 각 A가 같으니까 RHA 합동이 성립하죠. 그럼 RHA 합동이 성립하니까 당연히 여기 BD의 대응변은 여기 있는 DH가 되겠네요. 그럼 이 사가 1이 옮겨간다는 얘기죠. 또 답이 다 끝났어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C 길이 15 곱하기 선분 DH 길이 4. 약분하면 2가 남고 넓이는 30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 A, B를 높이로 잡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됩니까? A, B를 높이로 잡으면 이변기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이변기를 지금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식을 쓴 거예요. 네. 뭐 그래도 상관없긴 하죠. A, B를 높이를 본다면 DC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DC 길이를 지금 여러분이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 4번 문제. 자, 수직이었고 마주보는 빗변의 중점 쪽으로 선을 그은 거죠. 그럼 이게 외심의 위치가 되다 보니까 이 길이 말고도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지죠. 그럼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이게 32도면 여기도 32도가 되고 이 각은 삼각형의 한 내각의 외곽이죠. 그럼 이 외곽의 크기는 바로 옆에 있는 내각을 빼고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기 때문에 64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내게 되면 여기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각의 크기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90이니까 이게 30이면 나머지 각이 되겠지만 이게 이등변이기 때문에 180에서 64를 빼고 남는 나머지 180에서 64를 빼고 남는 나머지를 2로 나누게 되면 이 각이나 이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5번 문제. AOC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또 역시나 이제 밑변 높이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구할 수도 있죠? 전체 넓이에서 저기 넓이를 빼내도 되고요. 아니면 밑변의 길이의 비율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좋은 방식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죠. 얼마일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8. 24? 네, 24죠. 자, 24인데 여기는 이 점 O가 직각삼각형의 중점이라는 얘기는 외심의 위치죠. 이 길이가 서로 같아져요. 여기는 C에서 O로 선을 그어요. 그럼 이렇게 보지 말고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고 여기가 빗변에 여기쯤에 중점이라 치고 이렇게 선을 내려가요.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죠. 그럼 이 삼각형 넓이와 이 삼각형 넓이는 서로 같은 거 아닐까요? 왜 같나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는 밑변과 높이를 곱하겠죠. 높이는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빗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인데 높이는 두 삼각형이 같이 가지고 있는 공통 높이죠. 그럼 나머지 밑변인데 밑변 길이 서로 같잖아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밑변 길이 같죠. 그럼 밑변과 높이가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넓이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 넓이와 여기 넓이가 같다는 얘기네? 그렇게 놓고 따지니? 근데 전체 넓이가 24니까 여기 넓이는 얼마가 돼요? 12가 되겠죠. 그 정답은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이번 시험 볼 때는 꼭 여러분이 이번 시험 범위에는 닮음이 안 들어가니 닮음은 절대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문제를 푸나요, 보통? 아니죠. 시험 보는 도중에 내가 다음 기말 범위든 다음 학년 범위든 뭐 고등학교 범위든 내가 알고 있는 거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잖아요. 시험에는 원래 그런 거니까. 아는 지식들을 푸는 거니까. 근데 서술형일 때는 그 학년에 맞는 서술형 기준에 맞게 풀어야 되겠지만 뭐 주관식이나 주관식 단답형이나 객관식이라면 내가 아는 방식을 다 동원하면 되는데 닮으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기억나요? 삼각형에서 이쪽에 있는 점이 선분 AB의 중점이죠. 그 중점에서 마주보는 선분 쪽으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요. 근데 얘가 수직이니까 평행선 그으면 얘도 수직이 되겠죠. 그럼 저절로 여기가 높이가 만들어지잖아. 빨간색 길이가. 이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밑변을 8로 본다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건데 삼각형의 닮음할 때 보면 중점 연결 정리라는 거 배웠잖아요. 한 선분의 중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은 아래에 있는 변과 평행이 되며 이 변 길이는 밑변의 절반값이 된다. 그래서 3, 8, 24를 2로 나눈 값 12, 여기도 넓이가 12가 된다. 이렇게 구하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27페이지 20번 문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럼 일단 각 B의 전체 크기는 몇 도일까요? 그 70도. 네, 70도가 되겠죠. 물론 이쪽도 당연히 각 C의 전체 크기도 이제 70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 크기는 몇 도인가요? 80도. 80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을 긋다 보면 외심에서 삼각형 세 꼭점까지 거리는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그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 OBC는 무슨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외심에서 B까지 거리와 C까지 길이는 서로 같으니까 이등변이 되죠. 그럼 180에서 80을 빼면 100이 남고 그 100을 2로 나누면 요만큼의 가게는 몇 도가 돼요? 50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내심으로 벌어져 있는 이 가게 크기. 내심은 각 B에서 내심 쪽으로 선을 긋는 동시에 여기 있는 이 위의 각과 아래에 있는 이 각은 각각 반으로 나눠지겠죠. 내심을 찍는 방식은 각의 2등분선의 교점이니까. 그럼 70도에 반반이면 각각 몇 도씩이에요? 35도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X의 크기는 파란색은 50도에서 밑에 있는 35도를 노란색은 35도를 뺀 각이니까 X는 15도.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집니다.